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2살. 좀 날라리 같지만 료칸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하기 시작했지. 요즘 세상이 중졸이라니 신기하지? 사실 이건 다 우리 가족 때문이야. 난 부모님과 1살 많은 오빠랑 같이 살았어. 어릴 때 오빠랑 나는 사이가 좋아서 늘 같이 놀았는데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집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주토무는 점수가 좀 낮은데? 수학이 어려운가 봐. 그럼 과외를 붙여야겠군. 주토무는 남자니까 학력이 출중해야지. 아빠, 나도 과외쌤한테 배우고 싶어. 자라코는 여자니까 그럴 필요 없어. 어? 왜? 예, 너는 공부보다 요리지. 오늘부터 밥은 차라코가 짓는 걸로 하자. 알았어. 그 후로 내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부모님은 칭찬 한 번 안 하셨어. 심지어 나에게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셨지. 내 말 좀 들어봐. 저번 시험에서 내가 반 1등 했어. 아휴, 차라코 너는 쓸데없이 머리만 좋구나. 집안일을 더 잘하게 연습이나 해. 그래, 여자가 공부 잘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어. 아빠 말씀 맞다. 똑똑한 여자는 남자들이 싫어해. 여자는 좀 멍청해야 딱 좋지. 그래, 여자는 애교지. 난 어렸지만 부모님의 말이 불공평하고 시대착오적이란 걸 깨달았어. 학교 선생님은 날 칭찬해주셨고 남자애들도 나더러 대단하다고 박수 쳐줬거든. 주토무, 공부는 좀 어때? 그냥 그런데 차라코만큼 잘하지는 못해. 차라코는 시험 보면 늘 1등이니까 나 말고 차라코를 공부시키는 게 나을걸? 뭐라고? 너는 명문대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일해야지. 너는 여동생한테 지고도 분하지도 않냐? 열심히 할게. 오빠는 공부도 잘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 하지만 어릴 때 그딴 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아빠가 그림을 찢어버렸어. 그 후로 오빠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공부만 하고 있어. 요즘은 아빠의 압력이 더 세져서 많이 우울했는지 나랑 대화도 못하게 됐지.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미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남존여비 사상이 엄청 강해. 21세기에 이게 무슨 구닥다리 사상이야? 완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지. 욕조도 아빠, 오빠, 엄마 순서로 나는 늘 마지막이었어. 그리고 집안일도 차라코 설거지 좀 해라. 왜 나한테만 시켜?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지.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일을 도왔지만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일을 한 적이 없었어. 주토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네. 하지만 오빠는 초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생이 되자 성적이 쭉 떨어졌어. 유명한 과외교사를 붙이거나 학원에 보내도 소용이 없었지. 오빠 괜찮아? 자라코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좋네. 진짜 대단하다. 왜 내가 남자고 네가 여자인 걸까? 차라리 반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다 엄마랑 아빠 잘못이지. 그래도 거역해봤자 소용없는 것 너도 알잖아. 너는 이런 집에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오빠를 몰아붙였던 부모님에게 화가 났지만 오빠 말대로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한테 거역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지. 그 후로 오빠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명문학교라고는 할 수 없는 평범한 곳이었어. 게다가 돈도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입학했지. 아빠는 대학은 꼭 명문대에 가라고 화를 냈어. 오빠 의견은 한마디도 안 듣고 순 자기 멋대로야. 진짜 어이없지?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학부모 면담에서 엄마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어. 차라코는 똑똑해서 원하는 학교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명문고에 가고 싶어요. 얘가 무슨 헛소리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차라코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나중에는 명문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얘는 고등학교 진학 안 합니다. 뭐?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중학교 졸업하고 곧장 일 시킬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례되지만 차라코의 오빠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나요? 나 고등학교 가고 싶어. 맞아요.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아깝잖아요. 여자는 공부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똑똑한 츠토무가 집안을 이을 거니까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성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참, 선생님은 남자도 못 만나고 계셨죠?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 잠깐,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차라코 일은 저희 집안 문제예요. 아무리 집안 문제라도 차라코는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요? 난 고등학교 가서 공부 더 하고 싶어.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군요. 그럼 이만.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반항했지만 결국 그것도 아무 소용 없었어. 오빠는 고등학교에 갔으면서 왜 나는 못 가는데? 뭐야, 당연하지. 주토모는 남자잖아.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오빠가 사립학교에 가서 너한테 쓸 돈 없어. 그럼 난 공립으로 갈게.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을게. 제발. 너는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무슨 말이야? 내 힘으로 고등학교에 가겠다니까? 아니, 너는 주토모 학비를 벌어야지. 뭐? 오빠 학비를 내가 보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동생이 장남을 돕는 건 당연하잖니.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착취하는 거라고. 어쨌든 너는 중학교 졸업하면 일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모 덕 보면서 살았잖아. 거역하면 가만 안 둬.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해. 나는 결국 집안일을 담임인 카즈코 선생님께 털어놨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부모님도 참 너무하시다. 선생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쌤한테 털어놔서 마음 편해졌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차라코도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 졸업하고 집을 나갈 돈도 없고 결국 부모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좋네. 아, 그래. 취직할 곳 아직 안 정했지? 아, 네. 찾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요. 그럼 료칸에서 일해볼래? 료칸이요? 실은 우리 할머니가 료칸을 하시는데 일손이 부족하거든. 여기서 멀고 기숙사도 있어서 집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그 집이랑 연을 끊을 기회인 거지. 나는 곧바로 선생님의 제안을 승낙했어. 집을 나갈 수 있다는 말에 너무 기뻤거든. 쌤 소개면 믿을 수 있죠. 부탁드려요. 그래,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감사합니다. 쌤이 최고예요. 선생님 덕에 나는 무사히 료칸에 취직했고 부모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얘기는 제 조카한테 잘 들었어요. 부모님도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집안일은 잘 가르쳐놨어요. 엄격하게 지도해주세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열정적인 부모님이시네요. 죄송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일단 차라코한테는 설명을 이미 했는데 저희는 기숙사를 써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기숙사요? 네, 차라코. 부모님께 취직에 관한 설명서 보여드렸지? 네, 보여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은 오빠만 신경 쓰느라 안 읽으셨나봐요. 어머 저런, 기숙사를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게 제가 저희 집안일도 해야 되거든요. 차라코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은 전업주부시죠?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저희는 기숙사를 꼭 써야 해서요. 그래도 저기 여보,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겠네요. 힘들게 취직했는데 기숙사 정도야 괜찮죠?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는데 부모님이 내 취직 서류를 읽지도 않고 기숙사를 반대할 건 뻔할 뻔짜였지.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했던 거야. 나한테 일을 시키면서 집안일까지 떠넘기려고 한 엄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 꼴 좋다. 사장님, 얘 월급은 전부 이 통장으로 보내주시죠. 어머, 차라코 명의가 아닌데요? 네, 아들 학비가 필요하거든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데다가 나중에 명문대에 보내려면 학원비도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라코한테 일을 시키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발연기야? 완전 어이없어. 물론 사장님도 저게 다 연기라는 건 이미 꿰뚫어 보셨겠지? 차라코, 너는 그래도 괜찮겠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알았어. 그럼 월급 12만엔은 이 통장으로 보내겠습니다. 12만이라고요? 아니,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여기 살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실례되지만 중졸에 의식주도 제공하니까요. 집세와 식비를 제하면 오히려 저희가 손해죠. 그건 그렇지만 돈을 더 받길 원하시면 차라코를 고등학교에 보내셨어야죠. 저희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 찾아보시죠. 아니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테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트집 잡으시면 곤란하니까요.
부모님은 눈이 빠지게 열심히 계약서를 읽었고 복사본까지 받아뒀어. 이렇게 읽었는데도 계약서 내용을 이해 못하지는 않았겠지? 문제 없네요. 이렇게 진행하시죠. 그럼 차라코는 저희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죠.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료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기모노는 이렇게 입는 거야. 잘 외우렴. 네, 차라코 씨, 여기도 닦아야지. 죄송합니다. 차라코 씨, 문을 여닫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네. 사장님의 지도는 엄격했지만 예의범절과 매너 등 일 외의 것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지. 사장님은 사업가로서 재능이 있으셨는지 이 여관은 점점 커져서 전국에 지점 5곳을 운영하는 회사로 급성장했어. 사장님은 리조트계의 여왕이라고 불리우게 됐지. 사장님, 짱 멋져요. 차라코 씨, 손님이 계실 때는 말투를 조심해야지.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그리고 6년간 부모님은 한 번도 날 보러 오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료칸에 찾아온 거야. 차라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 시끄러워라. 무슨 일이시죠?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다니 제정신이야? 뭐야? 무슨 일이지? 어? 엄마, 아빠, 여긴 왜 왔어? 내가 계약서에 따라 부모님께 빚 변제를 요구한 것뿐이란다. 변제요? 그리고 사장님은 6년 전에 부모님과 쓴 계약서를 보여줬어. 뭐지? 오빠 츠토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월 12만 원을 대여한다. 대여? 빌려줬다고? 그래, 슬슬 아드님도 대학을 졸업했을 시기라서 차라코가 빌려줬던 돈을 갚아달라고 제가 서류를 보냈죠. 그건 순 억지예요. 어머님, 그때 계약 내용을 그렇게 확인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면 안 되죠. 그때 대화 내용은 녹음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해볼까요? 그때 부모님이 집요하게 계약서를 뜯어봤던 게 기억났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대여라는 말을 못 보고 지나쳤다니 진짜 바보 같다니까. 엄마 아빠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 빌리신 돈은 월 12만엔 6년분 총 864만엔입니다. 물론 할부도 됩니다. 우린 그 돈 못 줘. 왜 줘? 아드님이 명문대를 졸업하셨으니 훌륭한 대기업에서 일하실 텐데요. 그건 실은 취직 못했어요. 뭐라고?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게 취직이 안 돼서 집에 틀어박혀 살거든. 유감이군요. 하지만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사장님 말이 맞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아니, 그럴 돈이 없다니까. 우리는 저금도 안 하고 츠토무 하나만 키우느라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라고. 차라코, 그런 서운한 말 마렴. 우린 가족이잖니. 6년간 한 번도 안 오셨으면서 그런 말이 잘도 나오시네요. 아니요, 우리를 만나면 집에 가고 싶어 할까봐 참은 거죠. 진짜 뻔뻔스럽다. 나는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 6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는 해?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지? 저 사장이 부려먹었지? 불쌍해라. 아니, 그 반대야. 반대? 난 부모님이 상상도 못할 6년을 보냈거든?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지. 차라코, 사실 학교에 다니고 싶지? 네,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니? 가즈코한테 들었어. 네? 선생님한테요? 차라코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더구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원서를 두고 갔어. 고등학교 지원서? 야간 학교라서 일하면서 다닐 수 있단다. 다들 나이도 제각각이라 1년 정도 늦어도 전혀 신경 쓸 거 없대. 그래도 돈은 걱정 마. 이 통장은 차라코 거거든. 100만 엔?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네 월급은 원래 18만 엔이거든. 네? 12만 엔이 아니라고. 거짓말이지. 그런 부모한테 다 줄 수는 없지. 사장님, 차라코가 쓸 수 있도록 잘 모아뒀단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렴. 하지만 12개월에 6만 엔씩인데 100만 엔이 될 리가. 여름 겨울 보너스랑 내가 준 특별 수당이지. 차라코가 일을 똑부러지게 잘해서 내가 고마워서 주는 돈이야. 사양하지 말고 받으렴. 사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장님 덕에 야간 학교를 다녔고 무사히 졸업했지. 차라코, 너무 대견하다.
일하면서 졸업까지 하다니 장하다. 그리고 나는 료칸 직원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어. 차라코 아이디어 대단한데 손님도 늘어서 매출도 배가 됐어. 운이 좋았죠. 덕분에 이 료칸도 이렇게 커졌어. 차라코는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의 여신 같구나. 바로 이렇게 된 일이었어. 뭐라고? 우리 덕에 고생도 안 하고 잘만 살았네. 그래. 그런데 우리더러 돈을 갚으라니? 이걸 두고 배은망덕이라 하는 거지. 적당히 좀 하시죠. 이건 당신들 덕분이 아니라 차라코가 노력한 결과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빌려준 돈 꼭 갚아. 이자를 안 붙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나랑 사장님의 말에 부모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그래, 폭탄을 하나 더 터뜨려볼까? 아, 마침 잘 됐다.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참 그랬지. 잘 말씀드리렴. 난 이제 야마모토 차라코가 아니야. 뭐? 무슨 말이냐? 나 결혼했거든. 뭐라고? 케이타! 사장님 부르셨어요? 소개하죠. 제 아들이자 내 남편인 케이타 씨야. 남편? 이 사람이? 차라코는 제 아들과 결혼해서 저희 집 며느리가 됐죠. 그리고 케이타 씨는 이 료칸 회사의 후계자거든. 저희 아들은 차라코와 잘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누구죠? 먼 친척들인데 나한테 돈을 빌렸거든. 차라코! 널 낳아준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가요? 이 료칸에 온 순간부터 가족의 연은 끊겼거든요. 그리고 그 빈말이야. 부잣집에 시집 갔으니 몇백만 원은 푼돈일 거 아니야? 그래, 없는 셈 치자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돈 들여서 널 키워줬잖아.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지. 웃기지 마. 내가 이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땡전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아.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며느리는 저희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더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하시죠. 그런 고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잘 가요. 말도 안 돼. 자라코, 소금 뿌려, 소금. 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료칸을 나갔어. 그 후로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돈을 갖고 있지. 하지만 오빠는 아직도 집에 틀어박혀 산다나 봐. 부모님의 학대로 그 희생양이 된 거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으니 견디지 못했을 거야. 엄마 아빠가 어찌되든 전혀 상관없지만 언젠가 우리 오빠랑은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어. 한편 나와 남편은 아이를 낳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앞으로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할 거야. 두고 봐.